출동 IBS 계양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네. 이러니까 계양구청 같으네요. 예. 그게 아니고 계양구청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서 예. 지금 김선민 기자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떤 안녕하세요. 내용이죠? 인천신문 김선민 기자입니다. 해당 제보 내용은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계양구청이 특정 정화조 업체들의 특혜를 줬다. 그러니 조사를 진행해달라라는 내용의 제보이고 민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민원을 넣었던 분이 명예훼손과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본인의 사업장은 지금 폐업을 한 상태로 예.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 취소가 난 상황이고요. 지금 예. 막대하게 재산상으로 피해를 입었고 현재 직업도 당시에 갖고 있던 대표 직업에서 지금 물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예, 이게 바로 이제 7년 전 일입니다. 예. 2012년으로 사건이 올라가는데, 네. 자 우선은 민원인의 내용이 정확히 맞느냐도 중요하겠고, 또 그 과정도 또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2012년부터 올라가 봅시다. 예, 2012년 12월 16일에 이 제보자는 해당 내용,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계양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제보자의 양해를 구하고 이름과 업체를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사전에 동의를 받았죠. 예, 네, 그렇죠. 김종필 삼신환경의 대표였는데요. 네. 2012년 12월 16일 네. 구청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이제 구청장에 바란다는 코너를 통해서 네. 정화조업계 비리를 이제 나름대로 네. 본인이 생각하는 비리를 이제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업에 같이 종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업계 내의 내부 고발이라고도 볼 수 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요점이 그 비리라고 하는 내용의 요점이 예, 결국 정리를 해볼까요? 예, 간단하게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예. 특정 업체들은 좀 뭔가 거짓말 그런 부풀리기 음. 식으로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 실제로 청소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예. 이렇게 써서 네. 그 과정에 차액을 이제 챙겼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런 그죠? 내용이고요. 정화조 업체에 대한 비리는 그런 내용이고 계양구청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양을 네. 좀 이쪽 업체들에 좀 많이 주는 게 아니냐, 다른 업체들 조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식의 문제 제기를 이게 같이 지금 했죠. 그 입고 배당제인데 예, 이게 업체별로 배당을 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양을 정해줬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미운 털이백인 김종필 씨는 양이 조금 분이 못 받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특정 업체들은 좀 많이 받고. 네, 예. 그런 얘기였고 본인은 또 행정처분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예. 그 상대방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는 행정처분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불평등함이 있었다라는 예, 것이 처음에 그 주장이었죠. 예, 최초 제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억울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까지. 이 내용은 저희가 아직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걸 가지고 단정을 하시면 우리 시청자들은 안 되시고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고발을 되는 거죠. 예, 예. 다만 이게 인터넷만으로 올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필 씨께서는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다가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업체들이 그 지적받은 업체들이 이제 무형해손이다, 업무 방해를 했다 해서 이제 고소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 네. 김종필 씨의 잘못을 인정을 해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필 씨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쪽 주변 그 즈음에 또 김종필 씨는 이 구청에 바르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서 예. 본인이 손해봤다고 손해배상 소송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손해배상 소송 결과도 패소했습니다. 예, 김종필 씨가 대법원까지 가는 항소 상고를 했지만 패소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상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국무조정실.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최초의 그 징역 8개월에 해당하는 그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그 4월부터 7월 사이에 국무조정실에서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감사 내용이 최근에 밝혀지면서 정부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네, 당시에 국무조정실에 있던 감사관이 어떤 계양구에 정화조 비리가 있다라는 그런 첩보를 입수하고 예. 계양구에 감사 통보를 했고요. 네. 그로부터 감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상당 부분이 그때 당시 감사 결과입니다. 상당 부분이 김종필 씨가 주장했던 내용의 부합하다. 그런 내용이 부합이 되고 있다. 네. 그 비리가 있다라고 본인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거죠. 그렇죠. 예, 감사 결과를 내놓은 걸 가지고 당시 이제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징계를 요청을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분이 재판을 진행할 때는 감사 결과를 못 받았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는데 네. 이걸 최근에 네. 언제죠? 올해 11월 저번 11월에 달이죠. 예.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 감사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또 할 얘기가 많아요. 예. 예.
저희가 지금 바로 뒤가 계양구청 아닙니까? 네. 저희가 직접 그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구청은 당시 감사관의 수사와 감사 자체가 내용이 잘못됐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렇죠. 일방적인 감사를 했다 이 예, 얘기죠. 일방적인 감사가 뭐 전문 지식 뭐 거론을 하면서 그래서 이 감사 내용 자체를 인정을 하지 못한다. 네. 그게 지금 구청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감사 당시에 항변할 수 있고 소명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부분이 미흡했느냐? 그렇죠. 그러면 감사관한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소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이유는 뭐냐 했는데 그 부분에 또 해명도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제 뭐 열심히 말을 했는데 뭐 모두 이제 제거가 된 상태에서 결국 김종필 씨의 주장 그대로가 감사 거기 결과에 포함이 된 것과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필 씨 입장만 반영된 감사고 담당 공무원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감사였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였죠. 예. 그래서 그 감사 결과를 본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행안부로 갔던 감사 결과도 소송이 된다는 소송 과정에 받았기 때문에 예. 소송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감사가 중단돼 있는 상황. 중단 결국은 뭐 폐기가 정리가 됐죠. 폐기가 됐다는 예, 뭐 얘기죠. 행안부에서는 아무래도 행정 그 쪽이다 보니까 사법부에서 이미 이거에 예. 대한 판단을 내렸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하고 뭐 결정을 바꾼다거나 그런 쪽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얘기였습니다. 예. 자, 근데 두 번째 또 이제 그 우리 계양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민사 소송에서 제기됐던 그 김종필 씨 주장이 네. 감사관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이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김종필 씨가 패소해서 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 자료를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했다. 네. 그러니 뭐 이번에 재심을 하든 무엇을 하든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입장입니다. 예. 그래 지금 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나온 국무조정실 감사원의 감사 자료가 별 문제가 없이 이거는 김종필 씨가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다라는 게 계양구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김종필 씨 쪽 입장은 김종필 씨 측은 뭐 구청에서는 뭐 이 감사 내용이 뭐 잘못됐고 편파적이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김종필 씨 측은 결국 인천시에서도 감사가 따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인천시에서의 감사에서도 물론 이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냈던 것보다 강도는 조금 낮지만 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처분이나 경고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네. 따라서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12년도에 시작됐던 그 어떤 행정 예. 재판이라든지 형사 재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뿐이 없는 사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변호사 통과 함께 재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저희가 지금 7년 전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상황까지 예. 이게 정화조와 관련된 그런 정화조 비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같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취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양구에서 자초한 부분도 있다. 예. 예. 애초에 입고 배당제였던 부분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김종필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업체별로 그 배당량을 청소량을 조정을 해줬다는 얘기는 예. 이게 이 건전한 경쟁도 그렇지만은 특정 업체에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충분한 부분은 있었던 것 저 같아요. 오해를 그죠? 스스로 좀 불러 일으킨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물론 입고 배당자는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예, 16년도에 자율 입고제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 이미 벌어진 문제면 이미 벌어진 그렇죠.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국무조정실의 감사 과정에서 대응 논리가 좀 약하지 않아요? 예,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좀 파고들 여지를 많이 남겨줬기 그런 것 때문에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그 계양구청의 정화조 비리와 관련돼서 제기됐던 민원이 아직 끝나지 않고 예. 올해도 또 이어지고 내년에도 또 어떤 재심이라는 그런 네. 과정으로 거칠 가능성도 굉장히 현재로서는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7년간 그 한가의 민원을 놓고 예. 민원인도 그렇고 계양구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참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IBS 출동팀은 계속 이 사건을 좀 계속 지켜보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계양구청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